클레어는 출산동에서 쫓겨난 뒤 부화장에서 일하던 때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게이블을 찾아가던 이야기도. 아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을 때 이야기도 했다. 그리고 그녀가 짓는 표정을 보고 웃으며 따라했다는 얘기를 할 때는 서로 뺨을 밀어 그 표정을 만들어 보여주기도 했다. 조너스가 놀란 얼굴을 했다. 기억납니다. 나하고 함께 있을 때 밤에 우리 집에 있었다는 건 아시죠? 알아요. 가끔 그 애가 그 표정을 짓곤 했어요. 하지만 누군가한테 배웠다는 사실은 저도. 조너스는 말을 끊고 이마를 찡그렸다. 그 상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다. 클레어가 이야기를 이어갔다. 종소리가 울렸다. 마을 사람들이 점심 식사를 하러 몰려들기 시작했지만 조너스와 클레어는 무시했다. 키라가 찾지 않겠어요? 조너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친구들과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소풍을 갔습니다. 계속 가시죠. 아, 시장하신가요? 뭔가 드시고 다시 할까요? 클레어는 싫다고 했다. 요즘엔 식욕도 없는걸요. 너무 야위셨어요. 거의 먹지를 못해요. 약초 치료사 말로도 내 나이엔 다들 그렇다네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나이라뇨? 저보다 불과 3살 많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그 얘기도 할 거예요. 그럼 이해하시겠죠? 클레어는 얘기를 계속했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조너스가 이해하려면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알아야 한다. 날이 개면서 창백한 햇볕이 습기를 거두어갔다. 늦은 오후, 그림자가 길어졌건만 두 사람은 그대로 깊어가는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바람도 서늘해졌다. 조너스는 클레어의 어깨에 자신의 자켓을 걸쳐주었다. 클레어는 너무도 피곤했지만 마침내 자신의 얘기를 누군가에게 전한다는 생각에 묘하게 기운이 솟았다. 지금껏 오랫동안 비밀이자 짐이었던 이야기들. 클레어는 느린 속도로 얘기했고 조너스도 재촉하지 않았다. 이따금 쉬면서 휴식을 취하기도 했다. 그러면 조너스가 물과 비스킷을 가져다 주었다. 그날의 주인은 오롯이 두 사람과 그녀의 이야기였다. 클레어는 마침내 끔찍했던 등반에 대해 묘사했다. 아이나르가 얘기했던 대로 조금씩 풀어낼 필요가 있었다. 손잡이 하나하나, 아슬아슬했던 위기와 좁은 레지 하나하나까지 모두, 그리고 느릿느릿 얘기하는 동안 역에 따라 팔과 다리의 근육이 꿈틀거리는 기분이었다. 조너스도 그녀의 그런 변화를 느꼈다. 클레어는 마음속으로 다시 등반을 하면서 온몸을 꿈틀거렸다. 새의 공격을 묘사할 때는 조너스까지 움찔대고 말았다. 그녀는 목 상처를 보여주었다. 마침내 클레어는 거래 마스터와의 끔찍한 거래를 묘사하기 시작했다. 그 옛날 새벽, 암벽 꼭대기에 다다랐을 때만큼이나 지그쳐 지쳐 있었다. 조너스는 상체를 기울여 팔꿈치를 무릎에 대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거래 마스터, 그자가 떠난 줄 알았습니다. 오래전 마을에서 쫓아냈죠. 당시엔 제가 지도자였거든요. 그자의 정체가 뭐죠? 조너스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아무 말 없이 머나먼 곳을 응시하기만 했는데 물론 클레어가 볼 수 없는 곳이다. 진작에 알았어야 했는데 저 너머에서 뭔가를 느꼈습니다. 계부와 관련된 것이었지만 그 의미를 알지는 못했죠. 아마도 부인의 존재였을 겁니다. 네, 당혹스럽지만 온화한 느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존재도 있습니다. 이 사악한 기운으로 보아 그가 분명하겠군요. 그 남자 정체가 뭐예요? 클레어가 다시 물었다. 악마입니다.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네, 악마입니다. 모든 악이 그렇듯 막강한 위력이 있죠. 유혹하고 조롱하고 빼앗는 힘만입니다. 계부와 당신 눈이 닮았어요. 똑같이 투명해요. 눈이요? 제 눈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저 너머를 봅니다. 재능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재능을 지닌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도. 네, 계부도 같은 눈입니다. 그래서 이따금 그런 생각이. 강가의 소나무 숲에서 갑자기 커다란 새 한 마리가 솟구치더니 금빛 석양을 받으며 두 사람의 머리 위를 쏜살같이 날아갔다. 처음에 새를 무서워했나요? 클레어가 느닷없이 물었다. 예? 공동체를 탈출한 후 처음 새를 봤을 때 무서웠어요? 조너스가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에만요. 다른 것들도 있었죠. 여우를 처음 만났을 때 생각이 나네요. 게이브는 어려서 두려움이 없었죠. 그 아이한테는
모든 게 새롭게 신나는 일이었어요. 클레어는 문득 조너스가 예전과 다른 식으로 말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클레어가 마을에 들어왔을 때부터 조너스는 그녀를 알았고 늘 공손하게 대했다. 노파를 공경하는 젊은이답게 친절하고 인내심도 많았다. 하지만 한 번도 살가웠던 적은 없었건만 지금은 막 재회한 옛 친구처럼 함께 추억을 더듬고 있었다. 클레어가 고백했다. 게이블을 데려갈 생각도 해봤어요. 하지만 숨길 방법도 몰랐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몰랐죠. 그리고 어느 날 당신 아버지가 아이 발목에 두른 특수 팔찌를 보여주더군요. 그래서 데려간다 해도 잡힐 거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예, 전자발찌였죠. 클레어가 인상을 찌푸렸다. 어떤 건지 어떤 의미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조너스가 말했다. 그 공동체에는 더 이상 우리 삶에 속하지 않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기억을 채워주기는 하죠. 사소한 기억들. 네, 자전거. 그 후로 자전거는 못 봤어요. 박물관에 있는 것 빼고는 그건 아버지 자전거예요. 제가 훔쳤죠. 아기 의자에 케이블을 태울 수 있었거든요. 클레어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 네, 그래요. 그분이 아기를 태우고 다녔던 기억은 나요. 장난감이 있었는데. 조너스가 웃었다. 이포. 게이브는 포라고 불렀죠? 이제 기억나네요. 예, 포. 이제 당시의 모습을 보고 소리를 들을 것만 같았다. 봉제 인형을 꼭 끌어안는 조막한 만한 손. 행복한 고음의 목소리. 탈출할 때 히포도 데려왔나요? 조너스가 고개를 저었다. 그럴 수가 없었어요. 모든 일이 너무 급작스럽게 일어났거든요. 게이브를 방출. 아니, 방출이 아니에요. 그들은 게이브를 죽이려 했어요. 그래서 데리고 도망 나온 겁니다. 식량을 챙겨야 해서 다른 건 챙길 여력이 없었죠. 알았다면 함께 왔을 거예요. 그랬다면 지금의 상황도 크게 달라졌겠죠? 클레어가 벤치에서 뒤척이며 뻐근한 엉덩이를 문질렀다. 그랬다면. 하지만 말을 잇지는 못했다.